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인데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꽤나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가까이, 코스닥은 1% 넘게 1.5%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새벽에 미국 시간으로 어제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도 한 번 더 2차전지 소재주들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 오늘 2에서 3%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동안 잘 올라왔다가 오늘 어느 정도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올라온 거품들이 약간씩 꺼져가는 분위기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환율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1,326원대까지 오늘 올라가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잘 받쳐주지 않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잦아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일시적인 조정인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추세적으로 이제는 전환되는 모습인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이 시장이 중요하겠고요. 저희가 또 이런 종목들,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미리미리 좀 선별해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어려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저희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저희가 많은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보시고 좋은 종목이 있으시면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혹시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매수가 알고 싶다, 목표가 알고 싶다거나 혹은 기업의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두 분과 함께 오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전문가 두 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정효재 팀장과 박재성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준비하셨죠? 네, 많이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첫 번째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효재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원준과 풍산, 클리오, 세아제강, 현대제철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박재성 팀장의 픽은 PNT, SKI테크놀로지, 엔캠, DNT, DA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처음으로 준비한 10가지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공개해드린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매수가, 목표가 궁금하다, 아니면 더 구체적인 질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또 좋은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딱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거기를 타고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효재 팀장 혹은 박재성 팀장의 이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정보 많이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제 오늘 쉽지 않은데 좋은 종목들을 잘 한번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재 팀장님부터 첫 번째 종목 시작할까요? 예.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준입니다. 원준. 네. 네, 저번 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좋습니다. 자, 저번 주 언급 이후 8%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동사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 확장 이슈 때문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3가지 설명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작년 7월 장대 응봉을 만드는 큰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자, 이 거래량의 의미는 완전한 손바뀜 현상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동사의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소외된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최근 양극재와 음극재 소속로 장비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한다면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 추세 전환에 나타난 변곡점이겠습니다. 자, 추세 전환의 모멘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극재, 음극재, 소속로 사업을 필두로 합니다. 자, 이러한 사업적, 기술적 변곡점은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외인, 기관, 메이저들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추세를 만들어주는 정배열과 5일선,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동사의 신규 사업으로 리스크는 낮추면서 주요 매물대인 35,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정효재 팀장은 원준을 주셨습니다. 아까 밑에 자막에 쇼 끝은 없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 원준이 김원준의 그 원준인가요? 비슷합니다. 네, 그렇게, 네, 그렇게 적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박재성 팀장님은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 PNT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NT. 자, 반복되는 종목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 정말 살 수 있는 종목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전일 테슬라의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이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때 기업에 대한 이익보다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라는 전략으로 그렇죠. 테슬라에 대한 이 가격을 조금씩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이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차 산업, 국내 기업들이 아시다시피 탑픽으로, 글로벌 탑픽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대한 테마, 섹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정부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보다 확실한 성장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매출에 대한 성장세는 안정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미 5공장, 그다음에 중국 쪽 공장에 대한 이 캐파 증설 이슈로 인해서 이 중장기성 캐파 증설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되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 뭐 SK, 삼성, 그다음에 LG 등 이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통해서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동사에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미국 IRA를 통해서 이 중국 기업들이 배제된 만큼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필연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PNT 여전히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박재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 두 번째 종목은요? 예, 풍산입니다. 풍산. 자, 1분기 철강금속 업체들의 실적은 기존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 기존 추정치와 컨센을 상회하는 업종 내 가장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자, 풍산의 사업은 심플합니다. 신동사업과 방산산업을 영위 중인데, 자, 동사는 작년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던 방산산업을 올해 1분기에도 기대 이상의 매출 호조를 기록을 했고, 자, 11월 이후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신동사업의 수익성도 개선되면서 앞으로의 주가에 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폴란드가 15조 원어치의 무기를 구입을 해갔습니다. 자,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핵심이 됐는데 이 전차와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 당연히 풍산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자, 우리들이 프린트를 구매하면 오래 사용을 하는데 프린트 카트리지는 소모품으로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포탄 소비가 지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동사의 미래 성장성과 매출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풍산의 포탄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포탄 공장은 5곳밖에 남아있지 않고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윤석열 정부가 K방산 세일즈 외교관까지 자처하고 있는 만큼 주가가 수출 계약들이 나올 수 있으니 정고점까지 한번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산까지 두 번째 종목 정효재 팀장님의 종목 확인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 SKI 테크놀로지인데 유튜브에서 최은혜 님이 SKI 테크놀로지 목표가도 한번 잡아주세요라고 질문 주시는데 바로 포함해서 설명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양극재에 대한 종목들은 지금 사기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네. 없는 분들은 양극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뭐 분리막, 전해핵, 그다음에 뭐 장비 쪽 기업들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SKI 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에서 이 소재 부분이 물적 분할된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리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분리막 설비는 뭐 국내, 그다음에 중국, 폴란드 등의 그 공장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IRA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분리막과 전해액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주가를 보시더라도 0.8%, 마이너스 1%대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평가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즉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다이나믹한 등락폭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 천천히 분할로 매수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라기보다는 주요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인 주요 매물대는 11만 5천 원 정도까지로 이 구간까지는 조금 편하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11만 5천 원 정도까지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최은혜님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정효재 팀장님. 네,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자, 3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와 5월 기점으로 늘어나는 한국과 중국의 항공편 증편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입국자 수는 이전월 대비 2배가량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한다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1분기 실적을 보면 긍정적으로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중국의 로컬에서도 일부 한국 패션,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장 포스 성장세가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고 재고 소진이 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한국의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화장품 로드숍 매장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외국인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 기조, 방한 관광객 회복 추세가 강해지면서 2분기부터는 내수 화장품, 특히 클리오의 핵심 제품이죠. 색조 수요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난 4분기부터 천천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저점을 높여가면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조금의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 국면이 예상보다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의 기회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리오까지 함께 종목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인데 최은혜 님이 아까 감사합니다. 박재성 팀장님 짱이에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다음으로는 전해액 관련된 기업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엔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배터리 부품 요건 중에 이 중국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막과 네. 전해액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기업이 배제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SK와
지금 말씀드리는 엔캠의 수혜는 필연적이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찾기 힘든 글로벌 탑픽에 들어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글로벌 한 3위에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1위부터 3위까지가 중국 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엔캠의 수혜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엔캠은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해서 이 외국 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외국 쪽에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네. 전액 특성상 빠르게 공급처, 그다음에 고객사에게 납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직접 만들고 바로 조달해 주는 것이 이 전액에 대한 수지를 좀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외에서 증설을 통해서 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 엔캠의 중요한 투자 네.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액 관련 종목 사실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기 힘들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강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극재 기업들 차트 보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선 제가 말씀드리는 분리막, 전해핵, 장비 쪽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좀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포트 재정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엔캠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다음 정유재 팀장님의 종목할게요. 예, 세아제강입니다. 세아제강. 자, 강관 철강 업종이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의 방향성과 더불어 실적 랠리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는 미국 내 견고한 에너지용 강관 수요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으로 4분기 대비 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견조한 강관 수출과 더불어 내수 회복 영향으로 인해서 강관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8.8% 증가할 전망이고 가격 인상 전략에 따른 가수요 발생으로 스프레드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강관 업체들 중에서도 이 세아제강의 가장 큰 투자 메리트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으로의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는 수출하는 강관의 용도는 에너지 인프라에 사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너지 관련해서 막대한 투자와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LNG 관련 플로팅 장비들의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늘어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형 강관 쪽의 전반적인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이 실적 발표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지금 동사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익 레벨 자체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주가도 다시 한번 정고점을 트라이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아제강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종목 주목할게요. 네, 장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장비. D&T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T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 나서 사람들이 좀 주목을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자, 장비 쪽에 탑픽으로 꼽힐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국내 시장, 소재 쪽이 시장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를 필두로 장비 쪽도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저께 정부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소재와 장비 쪽에 대한 투자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장 끝나고 나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동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오늘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7% 보여주고 있지만 주가 본다면은 단기 과열을 해소할 정도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렇게 한번 조정이 오면서 단기 과열된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네. 국내 시장에 대한 이 신용잔고 물량을 한 번씩 해소해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오히려 지금 싸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유일하게 양극판용 레이저 노칭 기술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전에는 프레스라 그래서 절단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잘랐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비효율적이라 레이저로 커팅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스 장비 대비 5% 이상의 수율이 개선되고 그다음에 생산 속도는 약 25% 증가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공장에 대한 효율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려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탑 기업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D&T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네요.
예,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자, 올해 철강 생산량 회복과 유통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업황이 개선되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최대 철강 생산 및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동사의 성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에 일회성 비용 3,900억 원이 반영된 기저효과와 화물연대 및 노조 파업 종료로 생산 및 판매 회복, 그리고 철강 가격 반등으로 인해서 양호하게 나올 전망입니다. 현재 동사의 밸류에이션은 워낙 낮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입니다. 자, 물론 스프레드 개선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0.3배 미만의 PBR을 고려한다면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철강 업종,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제철 주봉 한번 보시면 역사적 고점 73,600원에서 현재 구간 37,000원까지 약 49% 이상을 하락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철강주들은 대체적으로 고점 대비 10% 정도의 조정을 받은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빠져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보여지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PBR 0.3배 미만의 밸류에이션은 부담 없이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목들 확실하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미래의 좋은 성장으로 보답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제철까지 봤고요. 이번엔 박재성 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DA 테크놀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ENT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DENT와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투자라는 게 사실 사람의 성향이 좌지우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DENT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비교적 나는 큰 폭으로 상승을 안 하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조금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탑픽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레스와 레이저 노칭 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과 같이 국내에서 탑으로 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한번 부각을 받으면 엄청나게 큰 상승 탄력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양극재 소재 쪽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장비 쪽으로 눈길을 돌리신다면 다른 사람들 고생할 때 좀 달콤한 수익을 맛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그다음에 글로벌 투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이 웨어러블 쪽에서 2차 전지 쪽 레이저 노칭 기술력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즉 웨어러블은 로봇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사는 2차 전지와 로봇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거니까 최종 투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시장 지금 상황 어떤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 시간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미증시가 개별 기업 이슈로 변동성을 확대한 뒤 장후반에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반영된 점이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으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8% 하락한 2,5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한 하락폭이 더 보여지는데요. 1.3% 하락하면서
873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일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외에는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여러 개별 이슈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관련주로 히토류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미국과 일본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 방침에 맞서서 결국 중국이 이 비장의 무기인 히토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국 글로벌 자원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수요일부터 히토류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오늘은 또 개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시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토피아가 베트남 업체와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 첫 발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세토피아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 베트남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인 네오디뮴을 공급받게 될 예정인데요. 이 네오디뮴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의 의존도가 85%를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오늘 해당 주가의 흐름들도 함께 파악해 보시죠. 네, 오늘 세토피아부터 여러 종목들 현재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만 세토피아가 18%로 여전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5,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니온도 5%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까지 5.05% 상승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관련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옴시티 관련주, 오랜만에 네옴시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야 될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사우디 네옴시티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시장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연 500불의 수주와 또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중동과 아세안 지역 주요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해서 스마트시티나 메트로 그리고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지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부분의 방침으로 오는 3분기 한국에서 관련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나와주는지 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미 글로벌만 소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0.46% 강보합에 진행되면서 33,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 네옴시티 관련주에서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은 현재 일제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소식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에 2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삼성과 SK 그리고 LG와 함께 2030년까지 총 20조 원을 함께 투자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5년간 배터리 양극재 국내 생산의 능력을 4배까지 키우고 또 장비 수출액은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화성부터 동화기업까지 현재 일제히 오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화성 같은 경우는 LG와 전해질 공동 개발이 부각되면서 보다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 8% 상승하면서 21,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수화학이 4%, 미래컴퍼니도 1% 이상 오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혹시 매수가 알고 싶다,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준비한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정효재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기아와 큐렉소, MK전자, 3기V, YM텍 이렇게 주셨고요. 박재성 팀장은 라운텍, 재룡전기, 하나머트리얼즈, KC, 코스텍시스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10가지 이렇게 더 두 분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알려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친절하게 답을 해주실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분과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요. 자,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을 하시면 링크가 공개되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정효재 아니면 박재성 이렇게 두 분의 성함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정보 많이 채팅방에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효재 팀장님의 6번째 종목 시작할까요? 예, 기아입니다. 기아. 자,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업종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거라는 증권사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실적이 좋게 나올 섹터는 자동차와 증권주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이 오늘 준비한 기아입니다. 기아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0%가 넘는 2조 4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0%가 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내용을 한번 봤더니 중국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지역의 판매 볼륨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낮은 인센티브와 슬림한 재고,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한 실적이 나올 수 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실적입니다. 자, 동사의 자기 자본 이익률은 ROE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동사의 ROE가 17% 이상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수치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자, 이런 수익성 지표들의 원인은 높은 환율 효과와 낮은 비용 처리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독보적인 실적과 함께 펀더멘탈 지표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기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6번째 종목으로 기아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좋은 실적주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네, 후반 5개 종목도 달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라운텍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운텍.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목표가에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AS 차원에서 좋아요.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사이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보여주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우리 최근에는 디스플레이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을 텐데 앞에 마이크로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를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 굉장히 빠르게 기술 개발을 하고 그다음 이쪽 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빠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11,000원 정도 부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 주에 11,000원 도달을 한 상황이고요. 네네. 2차 목표가로 12,000원 정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시장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투매에 동참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21선 지지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잠깐 업앤다운 시간에 종목들을 봤을 때 실적들이 기반되는 종목들 아래꼬리 달고 회복 빠르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단기 과열이 해소되기 때문에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지금 뭐 추가 매수하는 부분보다는 현금 잘 쥐고 있으신 상태에서 동사의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라운텍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는데 한번 다시 AS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 다음 종목은요? 예, 큐렉소입니다. 큐렉소. 네, 동사의 사업은 간단합니다. 수술용 의료 로봇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 올해 초에 로봇 테마가 강하게 시장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것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로봇 테마의 시작을 알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고점을 찍고 조정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보통 이런 주도주도 같은 경우는 첫 외봉에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 체크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큐렉소 정말 내용은 좋은데 주가의 성장 속도가 내용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올해 거의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AI 수술 로봇을 공동 협력하기로 했고 여기에 올해 초 청와대에서 의료 로봇 시험 영상까지 보여주면서 정책 관련주로도 묶일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또한 전 세계에서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의 인공 관절 수술 로봇도 독점 판매한다는 내용을 본다면 지금 매물대만 한번 뚫어준다면 확실한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조금 짧게 이야기해보면 네. 자, 장기 차익 매물이 출회된 이후 현재 이 부분에서 10,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재차 탄력이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지난 과거 상승 구간에서 동사는 기관의 연속적인 매수로 상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큐렉소까지 봤고요. 다음 박재성 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재룡전기의 말씀을 재룡전기. 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변압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우리 흔하게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죠. 뭐 태양광, 그다음에 뭐 풍력, 그다음에 뭐 수력 등이 있고요. 자, 그쪽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기계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세계적인 ESS 시장 확대에 따른 동사에 대한 수혜가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압기 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입니다. 자, 변압기는 우선적으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땅에 묻죠. 예, 땅에 묻고 그다음에 지진에도 끄떡없게끔 이 내진 설계까지 하고 있는 만큼 변압기에 대한 패러다임도 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미국을 필두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변압기에 대한 부분이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흔히 이 양극재에 대한 종목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은 사실 저희는 수익만 나면 되는 투자자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압기 공급 부족, 그다음에 수요 증가 이러한 부분들이 동사에 대한 제품 판매 단가까지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만큼 동사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자 정유재 팀장님 종목 뭐죠? MK전자입니다. MK전자. 예,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망 혈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해 이후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EU 반도체법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부장 업종들의 수출 확대 기회까지 늘어난다고 보니까 이 기회에 이 기업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MK전자는 반도체 패키징을 관련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스몰캡 종목이지만 반도체 패키지의 핵심 부품인 봄딩 와이어 기술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자,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이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반도체법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의 차량용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면서 관련 수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전방 반도체 산업의 성장 둔화에 따른 본딩용 와이어의 제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량의 증가와 핵심 부품의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어 2차 전지 사업 확대로까지 매출 성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MK전자 올 2월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241선을 힘있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주가 레벨업 이후 가격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벽하게 41선을 지지해주면서 주가의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MK전자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박재성 팀장님. 네, 반도체 종목들 쭈루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머티리얼즈 말씀을 좋습니다. 드릴 거고요. 제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는 거 네, 여러분도 아실 그렇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자동차는 전기차,
자율주행, 그 안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 반도체지만 자동차 안에 들어갑니다.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3D 낸드 고단화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전력 반도체. 어디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머티리얼즈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앞으로 차량용 자동차에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지금 많이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 길거리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은 더 많이 바뀔 것이고 지금은 전기차에 대한 내용만 말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소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 반도체에 대한 산업은 지속적으로 네. 성장할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력 반도체의 성장력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스템 비메모리보다 더 빠르고 더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시장 조정 나오고 있지만 오늘 4% 이상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확실한 성장이 확보된 산업이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산업은 현재 기대감, 업황에 대한 이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저가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제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아직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한 3기 EV 3기 EV. 준비했습니다. 자, 동사는 2차 전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부품인 엔드 플레이트를 전문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엔드 플레이트는 배터리 셀을 외부에서부터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대폭 낮출 수 있는 부품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완성형 전기차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폭스바겐 전기차의 60%가 동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같은 대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때문에 신규 상장주에 대한 성장성과 실적 불안은 조금은 접어두지 않아도 될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국내 2차 전지 부품 전문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현지 부지를 확보하면서 유통 경쟁력 외에도 향후 신규 부품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 측면에서도 강한 사업 시너지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자, 2월 상장 첫날 우리 흔하게 따상이라고 하죠. 네. 공모가의 2배 이상 상승해줬던 종목입니다. 자,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 함께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한 상황에서 2만 원 이상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이지 않던 투신 쪽 자금이 유입되면서 동사의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현재 박스권 구간에서 좋습니다. 박스권 구간에서 접근해보자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 박재성 팀장님. 네, KEC 말씀을 KE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EC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고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이기도 네. 합니다. 뭐 가전제품 내 안에 있는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마찬가지로 동사도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주가에 누릴 수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요 고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과 LG전자양 매출 비중이 약 90%인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신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봉 차트를 보신다면 최근에 이 주주 배정 유상 증자의 공시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 갭 구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이 갭 구간은 메꿀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물려 있으신 분들은 물려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좀 될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네. 지금 섣불리 매수하시지 마시고 업황에 대한 턴익이 좀 보여지고 주가는 빠질 때 매수하는 것보다 사실상 확률적으로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는 것이 수익 낼 확률이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턴익하는 거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악재가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EC도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더 KEC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벌써. 예, YM텍 준비했습니다. YM텍. 자, 전기차 시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전 시간 단축 및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EV 배터리 전압이 400V에서 800V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동사의 기술인 EV 릴레이의 성장 발판이 더욱 크게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였던 공장의 캐팟 문제 또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장의 생산 효율화 및 자동화를 통한 생산량 증대, 여유 공간 내 라인 증설, 본사 내 여유 부지 및 창고 공간 내 신축 등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상장 이후 가동률이 100%에 가까워질 때마다 30%씩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서 미래 성장성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전망치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중국 시장 부진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2분기부터는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 효과와 부양 정책의 영향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상저하고의 연간 실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산업의 견조한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의 확대 등으로 국내외 EV 릴레이가 수요가 증가되면서 현재 주가에 천천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제적 해자까지 구축해 놓으면서 안정적인 외양 성장세까지 기대되는 동사의 주가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YM택까지 10가지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코스텍시스 말씀을 코스텍시스.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 및 통신 분야에서 저열 팽창 고박열 소재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력 반도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존 차량용 전력 반도체는 150도 이상의 열을 받으면은 기능을 좀 잃게 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동사의 기술력, 저열 팽창 고박열 소재를 쓰면은 150도 이상의 그런 높은 기온에서도 높은 온도에서도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효율이 전혀 문제 없이 잘 가동된다라는 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 뭐 자율주행차, 앞으로 나올 수소차, 날씨 더우면 차량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쓴다면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문제 없이 차량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에 대한 중장기 매력과 앞으로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굉장히 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신규 사업을 넘어서 전기차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은 온도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회사는 NXP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동차용 반도체 회사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현대차에 독점으로 납품할 수 있는 내용도 또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 1,000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비교적으로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시스까지 10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었고 두 분이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확인해 보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정유재 팀장님은 탑픽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마지막에 말씀드린 YM택으로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주시죠. YM택 목표가 29,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M택을 탑픽으로 골라주셨고 박재성 팀장님은요? 어떤 종목?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코스텍시스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500원이고요. 손절가는 명분상 2,500원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 해보시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탑픽으로 골라주신 코스텍시스와 YM택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시장이 어려울 때 오히려 빛나는 그런 종목들을 잘 골라서 저희가 또 나중에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